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자, 일단은 읽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근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요. 이것 자체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 말은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글자를 좀 해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까요? 자, 이 글자는 우리가 통장이라고 읽습니다. 자, 통장에 보면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예금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적어주는 장부. 네, 금융기관, 지금 이 영상처럼 이제 은행 같은 곳에서 예금한 사람에게 출은 돈이 나가는 것이고 납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 남양 특집이라고 할 때 그죠? 서늘함을 받아들이다가 납이었기 때문에 출은 나가는 것, 납은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납에는 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 상당히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글자 중에 하나인데 납은 어쨌든 여기서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수첩, 장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통할 통자에 그렇죠? 들어오고 나오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뜻이 좀 명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통할 통자에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한 글자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글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6급 배정 한자고요. 총 11획이고 이거는 쉬엄쉬엄 갈 착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보통 착받침, 속어로는 책받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통할 통자. 이거의 설문의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 도달하는 것이다. 어디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쉬엄쉬엄 갈 착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용입니다. 종꼭지, 종의 꼭지를 얘기하는데 종꼭지 모양입니다. 종꼭지는 소리다. 결국은 이거는 형성자로 보는 것이네요. 용이나 통이나 발음이 비슷하죠. 특히 운모는 비슷합니다. 용, 통,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음은 타, 홍, 절이라고 했으니까 반절법에 의해서 통, 지금 발음하고 같군요. 그리고 설문의자의 허신 설명 말고요. 그 다음에 그 단옥제의 주가 있죠. 단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와 이 글자는 통한다. 이 글자는 조금 걸을 척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두인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 개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간다는 뜻입니다. 갈 행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사거리를 뜻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얘도 간다는 뜻이고 얘도 간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옛 글자 는 통, 그러니까 이것의 옛 글자가 이것인가 봐요. 그렇죠? 이것의 옛 글자가 이 글자인데 같은 글자입니다. 결국은 얘는 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는 이 조금 걸을 척자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쉬엄쉬엄 갈 착이든 조금 걸을 척이든 무언가 왔다 갔다 하는 왕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에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종꼭지로 되어 있지만 무언가 뚫려 있죠. 이런 바구니 같은 것인데 거기에 바구니 같은 곳에 공기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서로 통풍이 잘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왕래하는 것을 통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보통 이런 나무로 된 통 같은 경우 우리가 통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얘는 밥을 담던 통 같은 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대나무로 만드는
동그랗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은 우리가 이런 필통이니 무슨 부통이니 할 때 이 통자를 씁니다. 이건 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된 통을 얘기합니다. 주로 대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왜인지는 아시겠죠? 대나무를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나무의 중간을 잘라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얼마나 만들기가 훨씬 편했을까요? 그러니까 대죽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통할 통자, 그 다음에 종꼭지 용자, 그리고 나무 통할 때 통자는 서로 뭐 통한 면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통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 사이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듯이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옥제의 주에는 통달이란 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달과 통은 서로 붙어서 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도 얘기하죠. 통달하다. 어디에 통달하다는 거는 거기에 정통해 있다. 거기에 전문가다, 마스터 했다 라는 뜻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쌍성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통이든 달이든 어디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일단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장자를 봐야겠죠. 이 장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장막장자입니다. 장막장. 왜냐하면 옆에 수건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허신의 설문회자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 당길 장자죠. 보통 이 후는 이게 베풀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글자와 이 글자랑 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는 활을 팽팽하게 길게 들이뜨는 것처럼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인데, 이 당긴다가 베풀다, 뭔가 쫙 풀어놓다, 펼쳐놓다, 일을 시행하다라는 뜻이 된 것이고, 물론 성씨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신 왼쪽에 활궁자 대신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수건을 팽팽하게 쫙 펼쳐놓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수건이고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긴 장자지만 실제로 보자면 이 글자가 뜻으로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팽팽하게 침대볼을 펼치듯이 쫙 펼쳐서 뭔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장막이죠. 예전에 이 텐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군용 텐트를 이야기하면 더더욱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장자나 서로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뜻은 수건에서 왔지만 음은 이 장에서 왔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통이나 장이나 둘 다 형성자, 육서 중엔 형성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절법의 발음 볼까요? 지량절이다. 그러면 장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장과는 좀 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실제로도 이것도 짱이라고 얘기하니까 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조가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성의 짱이라고 읽고요. 얘는 짱 이렇게 읽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글자는 중국에서 이 글자로도 많이 씁니다. 이 글자는 좀 다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조개패가 있는 것은. 그리고 주석에 보면 석명왈, 성명에서 얘기하기를 이 장막장, 휘장장자는 이 베풀장자랑 똑같다. 똑같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쫙 펼쳐놓는 그 텐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디에 펼쳐놓는 거냐면 이거는 침대 이 상자입니다. 이렇게도 보통 쓰지만 예전에 이렇게도 많이 썼죠. 이게 침대의 그 뭐라 그러죠? 위에 있는 그 매트리스 있는 그 부분이고요. 사람 눕는 부분이고 여기는 침대 다리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어쨌든 둘 다 같은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죠. 중국은 침대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침대 위에 펼쳐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막이든 아니면 침대보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수건이니까 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한어 대사전에 보더라도 이 글자와 이 글자 이거는 이제 그 보통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는 그런 수첩 기록을 이 장자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그냥 장막 장자로 예전부터 쓰기도 했다. 수서에도 나오고 한서에도 나온 걸 보면 이 장부할 때 장자는 원래 이 글자를 써야 되지만 이 글자도 많이 썼다. 왜냐하면 텐트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원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조개 패자를 쓰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는데 예전부터 둘을 혼용해 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첩의 뜻이 여기에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막 장자는 여러 글자와 통하네요. 자, 일단 그 기억을 해두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할 통자는 이거는 6급에 해당하고요. 총 11획, 그 다음에 쉬엄쉬엄 갈 차기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장막 장자 같은 경우도 뭐 쓰기는 쉽습니다. 총 11획이고요. 수건 건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자 왼쪽에 쓰죠. 하나, 둘, 셋 됐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수첩, 기록을 담은 수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할 통자에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 통장이라는 말을 썼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왜 이 글자를 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자, 일단 통장, 국어사전에 설명을 볼까요? 명사, 금융기관에서 예금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적어주는 장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갔다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뜻 역시 명사고요. 경제용어로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품명, 금액, 날짜 따위를 기록하는 장부. 이것도 통장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통장은 1번의 뜻인데 2번의 뜻을 일단은 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품명, 금액, 날짜 따위를 기록하는 장부. 그러니까 어떤 금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장자를 쓰는 것이 더 맞겠죠. 자, 예문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2번의 경우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배급 통장과 실제로 상주하는 인구가 일치하나를 조사하고 배급 통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돈이 아니어도 그렇죠? 어떤 물품 같은 것이 어디 들어오고 나오고 언제 받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수첩을 통장이라고 했다. 2번 뜻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통이 들어갔는지. 사실 이 통장은 제가 추측하건대 일본에서 들어왔을 확률이 매우 커 보입니다. 통장을 일본에서는 통자의 음독인 츠에서 즈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즈조 통장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통장을 통장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원래는 이것을 훈독을 해서 앞에 것을 가요이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가요이라는 말은 통학, 통근할 때의 통의 훈독입니다. 가요이라는 말은 그냥 가다가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일정한 곳,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무를 통한다는 뜻이 아니라 왔다가 돌아왔다가 또 일정한 시간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가요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요우가 뭐 기본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즈조보다는 가요이조에서 왔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 고토방크라는 곳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에도 시대에 그렇죠? 뭐 공남미라든가 아니면 돈 같은 것을 분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을 냈느냐라고 해서 들어오고 나오고가 아니라 이것을 들고 제가 보기엔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항상 뭐 일기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그렇죠? 이번 달에는 얼마 갚았다. 다음 달에는 얼마 갚았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지니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수첩 같은 걸 얘기하죠. 이런 수첩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집에다 수첩을 놓고 본인이 기록해야 되는데 이거는 들고 갔다가 다시 와서 보관했다가 또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갔다 왔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지만
가요이로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1794년에 이미 분납 같은 거, 할부라고 보면 되겠죠. 한 번에 내야 되지만 부담되니까 가서 이만큼 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야 다음에 남은 금액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외상이나 아니면 할부 등의 품목, 금액, 월일 등을 기록했다. 자, 보세요. 외상 같은 것도 필요하죠. 항상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보통 외상도 뭐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품명, 금액, 월일 등을 다 쓰는 것을 가요이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들어서야 예금이나 저금 등의 금액이나 월일 등을 이야기를 했다. 은행이 나중에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는 품목을 적고 이거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휴대하던 그런 수첩이었다고 보면 나중에는 은행 같은 곳에서 금전의 출납을 담당했다. 이것도 물론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하죠. 요즘에는 통장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죠? 거의 모바일로 들어가고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 통장도 거의 없어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위를 오히려 일본어인 가요이에서 그 통할 통자를 그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통장의 통이 과연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가요이초라는 걸 보니까 일본어에서 온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중국에서는 이 단어를 절대 쓰지 말아야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다는 어떤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장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통학, 통근이란 말도 봐야 합니다. 그럴 뜻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가요이라고는 안 쓰지만 즈가 그 통학이고요. 즈깅 하면 통근입니다.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를 왔다 갔다. 사람이요. 그다음에 근무지를 근무하러 왔다 갔다. 왕복하는 것을 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은 학교 가요이, 학교 왔다 갔다. 그다음에 가요이 츠토메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이거를 음독해서 즈가크나 즈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요이란 말을 쓰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구어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통학, 통근의 중국어 발음, 한자 발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요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다, 다니다의 뜻이 있고요. 내왕, 왕래, 통근, 근무, 통장의 뜻도 있습니다. 아예 가요이라는 뜻의 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뜻도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하는 뜻도 되겠다. 근데 주로 가요이라고 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요이 대 모노오 카우. 이거는 가요이라고 얘기했어요. 외상을 아예 가요이라고 하는 표현도 생길 정도로 이게 통장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물건을 사다. 그거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출납부에 자기 이름이나 날짜를 적고 사인한 다음에 돈을 안 주고 현금을 안 주고 바로 사는 것을 가요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일본어 영역에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통장의 통과 통학의 통근의 통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통하다보다는 다니다라는 뜻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대포 통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졌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지긴 하지만요. 대포 통장, 대포폰,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이죠. 요즘에 대포차도 있습니다. 차량도. 대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것을 빌려서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예금 통장을 대포 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 행위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가끔씩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포 통장의 대포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국어 대사전에 대포라는 말, 대포 통장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우리말 세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포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의외의 단어가 나옵니다. 대포,
허풍이나 거짓말, 물론 큰 포를 얘기합니다. 2번 뜻이 허풍이나 거짓말 또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어원은 또 무엇인가 봤더니 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발음은 다이호라고 하는데 그죠? 거짓말장이를 철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죠? 완전히 큰 거짓말장이 의 뜻으로 일본에서 다이호라고 해서 대포, 포자가 좀 다르게 생겼죠. 를 씁니다. 그거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대포, 허풍이나 거짓말을 이르는 말. 일단 중국어에서 대포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 중국에서는 대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중요한 거는 대포라는 말에 허풍이나 거짓말장애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든 일본에서 만들었든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자, 그래서 대포 통장의 대포는 거짓말, 허황됨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일본어의 잔재로 잘 알고 계시는 무대뽀 있죠? 예. 무태뽀. 예. 여기에 태뽀도 이 대포하고 통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도 철포라는 거는 총기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활이나 어떤 칼이 아니라 조총이라든가 뭐 그렇죠? 아니면 큰 대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포를 가지지도 않고 적진에 뛰어드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획 없이 뛰어드는 거니까 무철포 그래서 무태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무대뽀라고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만 거의 요즘엔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인본어의 잔재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쓰지만 어쨌든 철포든 대포든 둘 다 구식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신식 무기 예전의 기준으로 신식 무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쏴대는 것 크게 큰 소리로 막 쏴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풍이 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대포 통장의 대포는 거짓말 통장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포 통장은 어쨌든 통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포만 따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이란 말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건이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란 말 우리는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쓰기 시작했다.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첩 그런 뜻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1922년 동아일보입니다. 통장을 변조하여 돈을 찾고자 한 자. 예전에도 있었나 봐요. 통장을 위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986년 조선일보입니다. 저축 위해 산다. 한 집 통장 3개씩이라고 해서 일본 경제 기행, 일본을 배우자라고 하는 게 1980년대에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선진국이 거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자, 많이 배우자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죠. 어쨌든 통장이라는 표현이 1922년에도 있었고 86년에도 있었고 지금 2023년에도 통장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이 통장은 많이 없어졌지만요. 자, 통장이 들고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런 수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장. 자,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통장이라는 표현 전혀 쓰지 않고요. 준저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저금하는, 그죠? 이게 모으는 그런 접히는 종이가 옛날엔 접혔겠죠. 그래서 준저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존절이네요. 그다음에 짱번, 쥐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짱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중국에서는 수첩을 얘기할 때 이것도 쓰지만 이것도 많이 씁니다. 특히 그렇죠? 그래서 짱번이라고 하면 이것은 특히 근전 출납부 같은 그런 책을 본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도 하면 이건 좀 더 전문적인 통장보다는 금전 출납부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가요이초나 가요이라고도 부르고 즈조라고도 얘기합니다. 통자에 그렇죠? 천천히 갈 이 착자가 좀 다르게 생겼죠. 한 획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케우리 즈조라는 말도 있네요.
외상 장부할 때도 통장이라고 씁니다. 일본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미국식 영어는 bankbook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식 영어는 passbook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9번째 시간에는 통할 통자와 장막 장자인데 둘 다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장막 장자는 먼저 보면 왜 수건이 걸려 있느냐? 이거 그 군사 막사 같은 거 할 때 그 장막인데 사실은 이 조개 패자에 이 장부할 때 장자에 약간 통용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할 통자 같은 경우는 물론 공기가 통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죠?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이것을 들고 그죠? 빌린 곳에 갔다가 좀 갚아서 다시 집으로 오고 가지고 다니는 오고 가는 휴대하던 그런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수첩의 가요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중국에서 쓰지 않으니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강제로 들어온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통할 장막장 하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지만 들고 다니는 수첩, 그렇죠? 어디로 왕복하는 수첩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통장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통장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이 영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댓글 혹은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